힘들게 번 돈을 어떻게 활용을 하냐에 따라서 나중에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렇게 들어온 돈을 투자를 할 수 있는 곳이 다양하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어느 한쪽으로만 너무 다 몰빵해서 들어가는 것도 되게 위험합니다. 근데 이게 같은 경우에는 몇 프로의 이율로다가 계속 불이가 되면서 돈이 이제 불어나는 식이고, 같은 경우에는 식당 좀 비슷한 개념이에요. 돈 들어갈 때가 딱 명확하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모을 것이냐. 변동성이 커서 주식이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팔 거예요? 제가 이거는 애한테도 얘기를 안 하고 와이프한테도 더더욱도 얘기를 안 하고 어느 누구한테도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러냐면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마트한 보험의 박정태 지점장입니다. 보험회사 하면 내가 아프고 다쳤을 때만 보장받을 수 있는 회사를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힘들게 돈을 버는 게 보통 근로소득이나 아니면 이제 사업소득으로 이제 돈을 벌잖아요. 그죠? 그렇게 들어온 돈을 투자를 할 수 있는 곳이 다양하지는 않아요. 보통 은행에 저축을 하거나 증권사를 이용을 하거나 주식이랑 채권으로 보통 이제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부동산 쪽으로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가상화폐 쪽으로 이제 투자를 하시거나, 그 다음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이제 보험회사입니다. 보험회사 쪽에 상품을 이용해서 이제 진행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PD님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어떻게 하세요? 피 같은 돈을? 저는 적금하고 하나랑 있고. 주식 채권. 그러면은 그 은행에다가 적금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는 이제 안전자산. 어느 정도 시드가 되면 그거 가지고 주식으로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부동산을 사거나 뭐 집을 사거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할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은행으로만 계속 돈을 모으게 되면 기본적으로 돈 가치는 떨어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해치가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주식을 하고 부동산을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어느 한쪽으로만 너무 다 몰빵해서 들어가는 것도 되게 위험합니다. 너무 안전하다고 해서 은행 쪽으로만 가는 것도 위험하고, 또 보험 상품으로만 또 준비를 하는 것도 또 말이 안 되고, 그래서 분산해서 이제 잘 가져가야 되는데, 보통 이제 그 보험이라고 하면 연금이라는 이제 연금 저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변액 상품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연금 저축 같은 경우에는 몇 프로의 이율로다가 계속 불이가 되면서 돈이 이제 불어나는 식이고, 변액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좀 이해하기 편하게 펀드랑 좀 비슷한 개념이에요. 펀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사업비가 좀 적게 들어가긴 하지만 급락이 되게 좀 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변액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채권이 기본적으로 이제 40에서 60%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안전하게 좀 운영을 좀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모건하우절의 이제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안에 보면 위험의 해지라는 거에 대해서 나와요. 근데 이제 보통 위험을 해지를 할 때 상상할 수 있는 리스크만 대비하면 상상하지 못한 리스크는 준비되지 않은 채로 이제 맞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라. 그래서 개인이 재정 관리를 할 때에는 너무 많다 싶은 액수가 적절한 저축액이다 라고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저축도 막연하게 그냥 내가 현금을 모아놓고 있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 해치가 안 되기 때문에 큰일을 위해서 내가 계속 준비만 하고 있을 것인가 라는 게 이제 고민스럽잖아요. 그래서 변액이나 아니면은 복리상품 쪽으로 준비를 해주신다라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준비를 하는 것도 좀 중요하다. 제가 안 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이거는 애한테도 얘기를 안 하고 와이프한테도 더더욱도 얘기를 안 하고 어느 누구한테도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러냐면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저도 주식도 해요. 가상화폐로도 투자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저축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쓸 돈은 당연히 이제 은행 저축에다가 이제 맡겨놔야 되겠죠. 거기에 또 보험 상품도 하는데, 제가 보험 상품을 어떻게 하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떨립니다. 제가 이렇게 한 번도 보여드린 적이 없어가지고. 이게 이제 내가 아프고 다쳤을 때 보장받는 거는 다른 쪽에 가입이 돼 있어요. 근데 이 보험 상품 같은 경우에는 딱 인생의 이벤트가 어느 정도 좀 나와 있거든요. 결혼을 안 하실 분들도 계시지만 기본적으로 나이가 들면은 직장을 다니고 결혼도 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은 애를 무조건 낳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좀 자녀를 낳잖아요. 그러면은 중간중간에 딱 시점마다 돈 들어갈 때가 딱 명확하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모을 것이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주식으로만 모아놓는다 그러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내가 대학금으로 쓰려고 준비를 했는데 변동성이 커서 주식이 떨어졌어. 그럼 그거 어떻게 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땅으로만 가져간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팔지 않으면 현금화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인생의 이벤트가 딱 정해진 것들을 위해서는 보험 쪽으로 준비를 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보면, 그래서 저희 이제 뭐 교육자금이나 제 노후자금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다 쓸 건 아니지만 일부 이렇게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것만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가져가고 있어요. 근데 수익률이 괜찮죠. 안전자산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제 아무리 변액이지만 채권 비율을 좀 많이 해가지고
저는 이제 이거를 가져가는 이유가 경기공황이나 아니면 뭐 이제 경제적으로 안 좋은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자본이 있어야 뭐 좋은 걸 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를 대비를 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제 보험 쪽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보험을 가입을 안 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되게 많아요. 좀 여력이 안 돼서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진짜 속마음은 자기는 이렇게까지 활용하고 싶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되게 많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상담을 하고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한테 접할 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서울대를 가본 사람한테 얘기를 못 듣는다라고 그러면 서울대를 보내본 엄마한테라도 얘기를 들어야지 지금 가보지도 못한 사람들한테 얘기를 듣는다라고 하면 말은 화려하게 할지 모르겠지만 안 맞는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지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고객분들을 만나면 정직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저도 이것저것 다 해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이제 노후자금 일부, 자녀 교육자금 일부, 제가 만약에 또 어리다라 그러면 결혼자금 일부, 그런 것들은 보험 쪽으로 한 20% 정도, 그 다음에 주식 쪽으로 한 40% 정도, 그 다음에 또 부동산은 또 안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지분 한 채는 있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이제 이렇게 나눠서 가져가는 게 되게 좀 현명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험을 그냥 단순하게 내가 아프고 다쳤을 때만 보장받는 게 아니고 재테크의 목적이고 그 다음에 시드를 만든 목적이고 저축을 하는 목적으로도 너무 괜찮은 상품들이 많다라는 거를 꼭 아셔서 좀 공부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사람에 따라서 건 바이 건으로 달라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PD님이 KBS PD야. 그럼 고정적으로 급여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럼 고정적으로 급여가 발생을 하는 분한테 추천을 드릴 상품이 있어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쪽 PD님 같은 경우에는 좀 급여가 약간 좀 이렇게 좀 들쭉날쭉해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또 어필할 상품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보험을 담당하는 사람한테 좋은 건지 아니면은 고객한테 좋은 건지 그거를 잘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괜찮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아니 진짜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급여가 약간 좀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너무 길게 가져가는 게 좀 부담스러운 게 있어요. 그리고 또 만약에 중간에 보험이라고 하면 해지를 했을 때 손해볼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중간에 계속 끊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권유를 해드리면 되게 좋아요. 이런 게 방송에 나가면 뭐 어떨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막 2년 납자리, 3년 납자리 짧은 것들은 일단은 3, 4개월만 유지를 해서 해지를 하더라도 손해보는 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돈이 갑자기 들어왔다가 또 쭉 안 들어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뭐를 하고 싶은데 그런 분들은 접근하기가 너무 좋죠. 3개월 할 돈만 있으면 일단 들어가요. 3개월 할 돈 있어서 들어가면 어거지로라도 그래도 몇 개월은 끌고 가거든요. 근데 어거지로 끌고 가는데 내가 도저히 안 되겠어. 해지를 해도 손해보는 부분이 크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은행 적금을 하다가 내가 사망을 했어요. 사망을 하면 내가 낸 돈 그냥 돌려주고 끝인데 이쪽은 그렇진 않아요. 일단 사망을 하게 되면 조금이라도 더 줘. 또 얼마나 인간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돈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 안에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보험회사를 못 떠나요. 너무 좋아서. 이 보험이 위험을 해지하는 거잖아요. 내가 만약에 돈을 아무리 많이 벌더라도 오늘 아프고 내일 아프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돈을 해지를 해주고 내가 또 활동을 못하면은 수입이 안 생기니까 그거를 또 해지를 해주는 건데 그런 거 없이 돈을 잘 버는 사람들도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100% 다 가져가면은 그것도 굉장한 큰 위험이지만 일부 빼서 운용을 하기에는 괜찮은 것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거를 꼭 한번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보험 가입자와 납부자와 상속자 이게 맞아. 받는 사람이 이제 다 다르게 있어요. 맞아. 거잖아요. 상속세가 만만치 않잖아요. 50%잖아요. 근데 이게 기본 공제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기본 공제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초과 금액에 대해서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만약에 상속세 재원이 없다라고 그러면 돈을 금매로 내놔야 되는 부분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상속세 재원으로 종신보험도 가입을 하고 하거든요. 이제 예전에는 이 상속세 자체가 특정한 사람들만 해당이 되는 걸로다가 이제 생각을 많이 하셨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 그렇진 않아요. 상속세 기준이 좀 달라진다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굉장히 비싸잖아요. 이제 부채 부분 빼고 만약에 이제 그 순재산이 얼마 이상 되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상속세 내실 분들이 너무 많아요. 대출을 내서 이자로 갚는 것보다 종신보험을 가입을 해서 해결을 하는 게 훨씬 더 저렴하다라는 게 수치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해서 적재적소의 상품을 내가 잘 가져가면 너무 좋죠. 그리고 만약에 상속세를 안 내도 돼. 그러면 그 결론적으로 사망보험이 나오면 이제 그 돈 가지고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보는 부분은 없어요. 종신보험은 최고의 재테크의 책에도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보험하면 납입기한이 길고 중간에 해약을 했을 때 손해부분들이 많고 이제 그렇게만 생각을 하시는데 100%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직접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말씀을 해주시니까 스트레스가 확 올라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도 고객을 막 이렇게 유치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별로 원치 않고요. 진짜 원하시면 진짜 양심껏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도움을 좀 받으실 분들은 연락 주세요. 오늘은 제가 평상시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거를 앞뒤 안 맞게 좀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힘들게 돈을 벌잖아요, 그죠? 근데 그 힘들게 번 돈을 어떻게 활용을 하냐에 따라서 나중에 가치가 달라집니다. 나중에 달라질 가치에 일조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보험 쪽이고, 또 이 보험 쪽에 제가 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한 보험의 박정태 지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